야3당이 드루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왔는데요. 민주당이 특검법을 받을까요? 드루킹 의혹 관련 속보 살펴보고 또 50일 정도 남은 지방선거 대진표도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야3당이 특검법 공동으로 발의하기로 했죠. 아직 발의는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문안까지도 가지고 왔다 그러고요. 네. 오늘 아침에 만나서 바로 속전속결로 합의하고 특검법 발의, 그다음에 국정조사 요구까지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지금 합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아픈 부분이 이제 민주평화당까지 가서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현재 의견이 좀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좀 빠졌고 네. 민주평화당만 이것에 이제 합의하는 네. 그런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은 그 다음 수순은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겠죠. 근데 이제 특검법도 법안 아닙니까, 그죠?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법안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민주평화당까지 합쳐져 버리면 160석도 넘어버리죠. 야3당이. 근데 이제 관건은 저기겠군요. 저 선진화법이겠군요. 그것 때문에. 관건은 선진화법인 부분도 있지만요. 네. 160석이 이제 본회에서 표결할 때 얘기고 본회 표결까지 가기 위해서는 산 넘어 산입니다. 원래는 이제 소관 상미 그리고 이제 법사위 넘어야 되는데 이 특검법은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로 법사위거든요. 그래서 한 것만 넘으면 되는데 현재 그 민주당이 극구 반대하고 있죠. 특검법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더구나 근데 좀 문제는 이제 법사위 위원장이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인 네. 권성동 의원입니다. 네. 근데 권성동 의원도 과거 특검법은 늘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 표결 처리하거나 또 국회 선진화법을 통한 패스트 트랙으로 네. 처리한 적이 없다. 그래서 국회가 합의해야만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법사위원장이 직권 상정도 가능하죠. 선진화법이 있어도. 아닙니다. 직권 상정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국회의장만 국회의장만 가능하군요.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법사위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예상되는데 그럴 경우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혹시라도 직권 상정 가능성이 있지 않냐 싶은데 그건 뭐 현재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민주당 같습니다. 예. 받을까요? 현재로서는 뭐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죠.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라 이런 네. 얘기인데 청와대 입장이 관건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일부 얘기로는 보도로는 청와대에서 특검법을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특검법 받고 그리고 이제 바로 뭐 국회 정상화를 해라. 뭐 개헌도 있고 또 국민투표법 개정도 있고 또 추경안 처리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특검법을 받고 국회 정상화를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속내는 지금 현재 특검법을 하자고 합의를 해도 지금 뭐 그걸 법안, 문안을 성안하고 문안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특검 추천을 누가 할 것인가에 갖고 상당한 밀고 당기가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법사위 통과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특검이 실제로 가동되기까지는 네. 아마 그 기간 또 순조롭게 처리한다 해도 6월 지방선거 지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청와대 얘기는 받고 그다음에 특검을 지방선거 이후에 하면 네. 설사 그것이 특검에서 어떤 다른 사실이 나오더라도 큰 문제 없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특검법 받고 바로 국회 정상화 더 시급하다. 네.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현재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겉으로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것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속으로는 상당히 여러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고민 중이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오후라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네. 예. 네, 그럼 여기서 여야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오늘 아침 야3당이 모여서 이것을 대선 불법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크게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손을 잡고 드루킹 사건을 대선과 연결시키는 대선 불복 대열에 함께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저희는 규탄하는 입장을 갖습니다. 드루킹은 평소 김경수 의원과 그의 보좌관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자주 언급했으며 비밀 대화방에서 김 의원을 바두기로 청와대를 광화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경공모의 대화방에서 드루킹이 언급했듯이 광화문의 지시라는 의심을 피하도록 행동해달라고 지령을 내린 바두기가 누구인지
드루킹 사건 속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과 인터넷 카페를 압수수색했는데요. CCTV도 확인을 하고 또 경공모 회원 명단도 파악하겠다는 건데 이게 드루킹 체포 한 달 만의 일이라 뒷북 수사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네, 지난달 21일에 처음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드루킹을 비롯한 3명을 체포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주위에 있는 CCTV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자를 수집해야 되는데 네. 당시 CCTV도 압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증거 자료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압수하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또 한 가지 좀 어처구니 없는 것은 사실 이게 범죄 현장이니까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보존했어야 되는 거죠, 경찰이.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들락거렸고 여러 사람이 또 그걸 치우는 현장도 있었고 뭐 누가 들어가서 뭐 절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수색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늦게 수색한 것이고 압수수색 늦게 뒷북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동안 증거를 인멸하자고 들렸으면 누군가가 증거를 인멸하자고 들었으면 충분히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또 한 번 경찰 수사가 비판의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드루킹 측 경공모 모임 회원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다. 이 사실이 또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돈을 500만 원을 드루킹 측에서 이제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줬다가, 네. 대선 직후에 줬다는 이제 네. 보도도 있고요. 또 대선 직전에 줬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대선 전후로 해서 500만 원을 보좌관에게 주었고 네. 드루킹이 구속된 이후에 아마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았던 모양이죠. 보좌관이 이제 드루킹에게 줬다는 겁니다. 더 네.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드루킹이 구속돼 있는데 누굴 통해 줬는지 잘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돈을 뭐 빌렸다가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좀 관심 갖고 의구심을 갖는 것은 과연 김경수 의원 측에서 이 드루킹 측에 뭔가 좀 돈을 지원한다든가 혹시 그런 일이 없었느냐, 조직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돈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 측에서 드루킹 측으로 갔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는 얘기지만 네. 근데 반대로 지금 갔어요. 그죠? 드루킹 측에서 김경수 의원 보좌관 측으로 갔으니까 이건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측에 유리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드루킹 측에서 이 돈을 오히려 줬다. 네. 민주당이나 김경수 의원 측에서 이 드루킹 조직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반면에 또 이 500만 원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느냐. 네. 이런 또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관계는 아니었다. 이런 정도 추론은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야권의 주장처럼 뭔가 김경수 의원이 깊이 개입해 있거나 또는 혹시라도 주도적으로 댓글 조작을 주도해 왔으면 그걸 심부름하는 역할인 드루킹이나 경공모 측에 돈을 지원했어야 의원 측에서 되는 거죠.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돈을 받았다. 예. 보좌관이 받았다지만 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되고 준 것 같거든요. 3월 이후에 3월 25일 날 구속이 됐는데 드루킹. 네, 그 이후에 누가 봐도 돌려줬다는 깜짝 거죠. 놀라서 돈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그래서 그 돈의 성격이 뭐냐 참 궁금한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추론하기로는 예를 들자면 선거 기간 중에 이제 그 드루킹 측이 김경수 보좌관 측이 줬다면 예를 들어서 활동비로 쓰라든가 이렇게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것이 무슨 뭐 선거법이라든지 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진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나고 줬다 이러면 뭔가 혹시라도 지금 뭐 경공모 측에서 이 드루킹 측에서 김경수 의원 측에 뭐 오사카 총영사제를 요구했다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좀 연락을 해달라든가 잘 봐달라든가. 그러면 뇌물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뇌물이 되는 건데 과연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하는 대가로 무슨 그걸 잘 봐달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줬겠느냐? 뭐 이런 점은 좀 의구심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성격 규명 그리고 그것이 왜 대선 직후에 전후에 받았다가 구속 직후에 돌려줬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빨리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관련해서 김경수 의원 측은 보좌관이 돈을 받은 사실 지난달에서야 알았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지난 3월경에 알게 됐고요. 신속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또 경찰이 밝힌 내용 보면 김경수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1년여간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보낸 걸 살펴보니까 기사 주소 URL이라고 그러죠. 이걸 10건을 전송하면서
홍보해 주세요. 이건 저희가 이제 임무로 작성한 CG입니다. 네, 실제 CG가 아니고. 그랬더니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김 의원이 뭔가 특정 기사를 추천수를 늘려달라거나 홍보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자꾸 이렇게 확산되는 주 원인 중에 하나는 김경수 의원이 처음 해명, 둘째 해명하면서 자꾸 다른 사실들이 그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 해명할 때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접근해왔고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왔고 그러기 때문에 뭐 수고한다든가 고맙다든가 의례적인 인사만 했다라고 했고요. 경찰도 이주민 경찰청장도 의례적인 인사라는 걸 똑같이 얘기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상당한 접촉이 있었다.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느릅나무 출판사에 가서 만났고 의원회관으로도 와서 만났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해명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사나 이런 걸 홍보해 주길 원하는 사람을 지인들에게 보냈는데 그것이 드루킹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후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간 것 중에 하나가 간 것이 아니고 이 드루킹에게 딱 특별히 보내서 이것을 홍보해달라. 네. 그리고 드루킹을 처리하겠다 얘기했고요. 나중에 언론에서 이 관련된 관련된 기사를 분석해 보니까 이 김경수 의원이 기사 링크를 보낸 이후에 이에 달린 댓글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거나 긍정적인 댓글이 만약 굉장히 추천수를 받아가지고 상위로 올라갔거나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패턴이 보인다면 이것은 김경수 의원이 그냥 여러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중에 하나가 드루킹이 갔을지도 모르겠다. 이건 조금 또 배치되는 네. 그런 부분이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김경수 의원이 홍보를 부탁한 그 드루킹에 전송한 기사들은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총 10가지인데요. 서울 전 문재인 전 대표 인터뷰, 네. 문재인 표창원 사진, 반기문 봉화행의 친노 불편한 시선, 또 문재인 측 침해설 네. 유포자 수사 의뢰. 대선 토론 홍준표 문에 밀려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대선 직전이군요. 유리한 이런 기사들을 보냈는데 이럴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대선 준비하고 있는데 또 문캠프 측의 핵심 인사고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영향력 있는 뭐 네티즌께나 뭐 이렇게 뭐 팔로우 수가 많은 사람에게 이 기사 좀 많이 좀 홍보해 줘. 문제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뭐 가능한 얘기고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좋은 얘기 있으면 퍼뜨려달라고 많이 뭐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네. 그 자체로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조직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 일종의 사무실처럼 운영을 했다든가 네. 그것이 밀접한 연관관계 있다든가 자금이 서로 왔다 갔다 했다든가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문제가 되는 김경수 의원이 거죠. 추천수를 뭐 매크로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줄 알고 했다면 그럼 그러면 문제될 수 있는 되는 거죠. 네. 그럼 현재 문제가 되는 범법 사실은 바로 매크로를 통해서 네. 이걸 업무 방해를 했다는 것이니까요. 네. 네.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피해자론을 거론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경수 의원이 홍보가 필요한 기사를 드루킹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더라도 한 조직에만, 한 그런 그 사설 조직에만 모든 것을 다 맡겼겠는가? 제가 피해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선의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것은 한 개 줄을 빼고 압승한 대선의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범죄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드루킹 피해자론을 거론을 했고 그전에 또 양보론이 있었고요. 선거 전략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철수 후보는 억울하겠죠. MB 아바타도 드루킹 작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 얘기로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비하하고 공격하던 그런 것들이 되게 드루킹 작품이었고 그렇게 해서 퍼졌다. 이런 것이니까 본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현 정부의 도덕성을 공격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굉장히 훌륭한 소재죠. 지금은 이제 대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란 말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지금 본인이 출마해서 나를 서울시장으로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으로서는 얼마나 효과적인
국민들에게 그 서울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별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대선 때 피해자고 이런 것을 부각시키는 좋지만 그래서 나를 서울시장으로 뽑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안철수 후보도 본인이 이제 이런 정도는 이제 공격하는데 당에 맡기고 본인은 서울시장으로서 왜 본인이 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 집중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서울시장 여당 쪽 상황을 보면 지난주에 박원순 시장이 뭐 민주당 경선에서 쉽게 이겼습니다. 1차 경선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 뭐 같이 얘기하면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예비 후보도 바로 붙었죠. 그런 걸 살펴보면 대개는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대로 거의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뭐 좀 퍼센테이지 숫자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과연 당내 경선이니까 특히 친노 후보들 있다 그럴 때 전해철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친노 당심이 상당히 큰 좌우를 하지 않겠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선 자체가 일반 여론조사 50%, 당원 지지도 조사 50%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한 2,000명이 응답을 한 것과 당원들이 몇만 명이 응답한 것과 똑같은 좀 그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여론조사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당내 경선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본선에 가서 당선될 사람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결과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달리는 사람이 결국 당내 경선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경기도 경선 같은 경우도 전해철 전 수석이 뭐 파란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분석도 일부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대로 이재명 전 시장이 됐거든요. 결국 박원순 시장 대 김문수 전 지사, 안철수 위원장 3파전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3파전이 아니고 정의당 후보도 나와 있죠. 김종명 후보도 나와 있는데. 그렇죠. 3파전이 나오면 정의당 쪽에서 서운하겠군요. 그러니까 4파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려 뭐 다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 이제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일려 다야가 나왔을 때 항상 이제 관심이 바로 야당,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여론조사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인지도라든지 지지도 굉장히 월등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나름대로 지지를 갖고 있지만 그 두 후보를 합쳐도 결국 당 지지도나 어떤 개인 지지도에서 박원순 시장을 추월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과거처럼 어떤 다야가 단일화가 될 거냐, 단일화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과거 새누리당이 이제 여당일 때는 야당 후보들이 성향이 비슷했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이런 식으로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후보들이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송파을인데 자유한국당 배현진 예비 후보가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본인을 그 드라마 미스티의 주인공 고혜란 앵커를 보면 본인을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입니다. 앵커가 어떤 사회적 탄압을 받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배현진 예비 후보가 나를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입니다. 글쎄 뭐 이게 논란을 벌여야 되는 문제는 모르겠고 김남주 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문현답이신데요. 그런데 이거 기사를 다 보니까 뭐 일에 대한 자부심, 철칙, 원칙을 지키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본인과 닮았다고 얘기했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10여 년 동안 앵커를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이런 원칙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어떤 판단은 결국 시청자분들이 할 것이고 유권자분들이 서울 송파을 유권자들이 특히 뭐 제일 잘 하시겠지요. 민주당에서는 송파을은 최재성 전 의원하고 송기호 변호사 아직 경선 안 끝난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진이 있으니까 잠깐 보고 갈까요? 최재성 전 의원 그리고 송기호 변호사가 앵커 출신 박종진 예비 후보. 바른미래당이죠. 그러니까 특이합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배현진 예비 후보가 배현진 예비 후보가 지금 그것도 앵커 출신이고 박종진 예비 후보도 지금 앵커 출신이죠. 그런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지지도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재밌는 선거구 중에 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쏠리는 그런 선거구 중에 하나이죠. 알겠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